네, 보시면은 자, 여기 one likewise부터 시작하죠. 자, 주어 뒤에 연결 부사가 들어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빈칸 앞에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은 다음에 대해서 굉장히 그럴듯하게 말을 하지는 못합니다. 뭐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냐면 뭐 요런 거에 대해서요 라고 이야기하다가 또 뒷부분에 보면 마찬가지로 하고 또 나와요. 근데 그 앞에 이제 for라는 전치사가 접속사가 나오는데 여기서 for는 뭐 보셔야 하는 것도 있지만 뒤에 for 뒤에를 보시면 there can be라고 하면서 동사 주어가 등장하죠. 즉 문장으로 오고 있죠. 자, 이렇게 for 뒤에 문장으로 오게 되면 이 for는 이유를 나타내는 때문에입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에 대해서 완성하라 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에 대한 이유를 채워라 인 건데 연결어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개나 나왔다는 거죠. 그 말은 앞에서 진술되어진 것과 어떻다? 같은 태도를 취할 거다라는 거고, 자, 우리가 likewise나 similarly가 마찬가지로라는 연결어인데 보통은 앞도 예시, 뒤에도 예시로 이어질 때 쓰는 표현이고 같은 결의 예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현상에서 예시는 여러 개 나열될 수 있죠. 근데 이 예시가 이 앞에 것들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는 식에서 이것에 대한 진짜 구체적 사례가 나오기도 하지만 반대 사례를 통해서 또 예를 입증시킬 수는 있잖아요. 근데 예시가 나열될 때 이런 식으로 예시가 발레가 등장하거나 이럴 때는 얘가 쓰일 수 없다는 거죠. likewise, similarly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되게 구체적 논리 전개를 바로 보여주는 게 얘네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읽으시다가 앞에도 구체적 사례, 그럼 뒤에도 구체적 사례, 같은 결의, 같은 그러니까 순서배로 이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파악을 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읽으시면서 여기가 정말 예시인 건가?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그 다음에 제가 여기까지만 보고 이 구체적인 부분은 안 읽을게요. 이거 먼저 읽어봤자 뭐 도움이 되지 않아서 여기서는. 자, 가봅시다. 자, 혁명에 대한 어떤 승리파는 이 말이니까 혁명이라는 것은 기존의 어떤 정권이나 보통 혁명은 그냥 민주정당을 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뭐 예를 들면 독재 왕정이나 이런 게 있을 때 혁명에 승리한 정당은 이고 여기서는 정파 정도로 보시면 되죠. 파티가 어떤 이익 단체, 집단이라는 의미 알고 계시죠? 그래서 혁명 승리파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건데요. 뭐라고 주장할 거냐면 to 부정사가 to have pp로 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뭐뭐 해왔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죠. 뭐 해왔냐면 근본적인 낡은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형 이런 것들을 해왔다, 이뤄왔다 이런 거라고 주장을 해왔죠. 그리고 투투 뭐라고 또 주장해왔냐면 어떤 성공적인 연구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도 우리는 늘 갱신해왔다니까 늘 고쳐왔다. 새롭게 고쳐왔어요. 라고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성공적인 연구라는 것은 공유된 가정의 기초에 있는 공유된 가정에 의해서 뭐 통제받는 이 말이니까 누구나 다 또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다라는 얘기죠. 공유된 가정이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뭐 일치하는 정도로 보셔도 되겠죠. 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낡은 패러다임을 새롭게 해왔고, 그리고 어떤 성공적인 연구에 대한 전망들 이런 것들도 늘 새롭게 고쳐왔다고요. 시대에 맞게 그렇게 고쳐왔어요. 라고 혁명 승리파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다음요. indeed, 사실상 이렇게 나오니까 indeed는 강조의 표현도 될 수 있지만 역접의 연결도 될 수 있고 거의 보면 역접으로 나가는 거가 더 많이 쓰이죠. 근데 사실 말입니다. 이런 새로운 어떤 공동체가 만들어졌을 때, 자, 여기서 커뮤니티는
지금 혁명의 승리파가 있다는 얘기는 혁명이 성공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옛 정치 질서 이것에서 새로운 어떤 정당, 새로운 혁명 세력이 들어왔고 이들을 가리키는 게 새로운 지역, 새로운 공동체 되겠죠. 딱 그리고 여기서 이 정당만 딱 가리킨다기보다는 이런 새로운 정치의 지배를 받는 뭐 그 사회 정도로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새로운 사회는 전형적으로 말입니다. 교과서를 다시 고쳤어요.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죠. 뭐에 대해서? 그 사회 자신의 역사에 대해서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읽어가면 약간 안 와닿으니까 우리 여러분 그거 뭐지? 용비어천가 생각하시면 되죠. 조선시대에 역성혁명이 일어났어. 역성혁명이 성을 바꾸는 거. 왕의 세력을 교체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구왕이 아니라 새로운 왕으로 새 시대를 고쳤다고 해보자. 자, 그래서 고려가 아니라 조선을 건국한 거지. 그치? 가장 먼저 뭘 했지? 뭐 해야 되지? 응? 수도를 옮겨? 옮겨야 한다고? 수도를 정해야 된다고? 아, 그치. 뭐 행정적으로 그런 걸 하겠지. 근데 혁명을 일으켰어. 옛날 왕을 날려버리고 새로운 조선을 건국했어. 그들이 뭐 이제 행정적으로 뭐 수도도 바꿀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뭘 해야 되니? 밑에 신하들도 다 자기 쪽으로 다 물갈이도 하고 해야지. 근데 막 예를 들어 숙청도 하고 막 이럴 거 아니야. 막 죽이기도 하고 옛날 왕을. 그러면 사람을 죽인 새로운 왕이 들어왔어. 살인자. 막 이러면 자신들의 세력을 입증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조선이 가장 먼저 한 게 뭐야? 안 나오니? 구글도 나오지 않냐? 그치, 명분을 세워야지. 이 역성혁명, 이것은 쿠데타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은 역성혁명이고 우리는 내가 왕 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다 너희들을 위한 것이야. 너희들 배불리 먹게 하고 따신 집에 살게 해주기 위한 거지. 이건 뭐 하늘의 뜻이야. 막 이런 거 해야 되잖아. 그치? 자, 그럼 이런 걸 하려면 예를 들면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갔다 해보자. 고려는 꾸진 나라고 조선은 이제 좋은 나라야.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니? 그럼 고려의 어떤 부조리함 이런 것들을 막 폭로하고 조선을 새롭게 세운 것에 어떤 명분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니? 그거 한 거예요, 그거. 성공적인 연구의 어떤 전망들도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야? 역사도 새로 쓰고 교과서도 새로 쓰는 거죠. 그래서 뭘 만들어야 돼? 한글을 가르쳐서 알려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용벼천가 이런 것도 만들고 막 훈민정음 같은 것도 만들어서 막 가르치고 하는 거죠. 뭐 현대 사례로 들어볼까? 여러분 기억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구 대통령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국어 교과서를 전면 개편합니다. 이거 진짜 한 거야. 교과서를 바꾸고 뭘 했다고? 한국사 교과서를 바꿨어. 역사를 다시 쓴 거죠. 누구에 대해서 다시 썼겠어? 그치, 박정희는 경제를 이룬 경제 대통령. 너 우리 아빠 덕택에 니네가 이렇게 괴따시게 사는 거야? 한 거예요. 됐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사실상 했습니다. 자, 느낌이 봐봐. 그냥 다 읽어봐도 여기까지만 그냥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는 새로운 걸 고쳐가고 새롭게 만들었고 늘 변화를 하는 이런 애들이 이런 걸 해왔어. 이미 해왔다고 해부 PP로 다 썼죠.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그들 자신만의 역사를 다시 이야기하죠. 자, 근데 이야기하지 않아도 괜찮으면 이야기하겠니? 다들 지지하고 있어, 이 혁명을. 그렇다면 굳이 이거에 많은 힘을 안 쏟겠지. 하지만 사실상은 새로운 단체, 새로운 사회는 새로운 교과서, 그리고 새로운 역사, 자신만의 역사, 이런 걸 새롭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것들을 구구절절 이야기를 해야 하는 사실인 거죠. But, 그러나 말입니다. From the standpoint of the losers. 그 혁명의 패배자들이 있겠죠? 패배한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심지어 그런 사람들의 관점으로 봐도 어떤 사람들이냐면 look on impartially. 자, 혁명의 어떤 지지자, 혁명을 반대파, 그러니까 원래 기존 왕정에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심지어 말입니다. partially 무슨 뜻이었어요? 파티도 부분에서 나오는 거죠. 파티는 한쪽 편, 저쪽 편에서 나온 거니까. 자, 기본적으로 제가 이 단어 자체는 중요하다고 예전에도 말씀드렸고, partial 하면은 부분에
즉 한쪽에 편을 드는 편파적인, 그러니까 impartially니까 공정하게 또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관점에서조차도 병렬 처리 이렇게 가야 되죠. 즉 반대파 혹은 상황을 그냥 객관적으로 본 중립파, 이런 사람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 such relightings 이렇게 새롭게 쓰기, 뭐를 역사를 고치기, 이런 것들은요 변화를 특징을 지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변화 자체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뭐 하지 않은 채로 어떠한 진실된 주장을 하지 않은 채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사실 말 구구절절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고, 우리는 변화를 추구하고 있고 새로운 변화에 잘 맞춰가고 있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어떤 진실된 주장은 존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럼 뭐에 대한 어떤 주장이냐면 progress니까 뭐 진화해가는, 발전해가는, 여기선 혁명 대신에 쓴 거죠. 발전해가는 것에 대한 어떤 진짜 주장, 이런 것 없이 변화만을 강조하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말이에요, there is no neutral standards. 우선 내용상 중립적인 표준과 기준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뭐에 의한 표준과 기준이냐면 그 다음에 여기는요, 바위 위치가 왔으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 문장 완전하게 이렇게 반응하실 텐데 희한하게 오죠. 투부정사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 뒤에 투부정사거든. 이르고 끝. 희한하게 나왔죠? 자, 이거는 여러분이 약간 요거에 비춰서 보시면 되는데,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에 비춰서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what to do, 무엇을 할 것인가, when to do, 언제 할 것인가,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로 나왔을 때 얘는 그냥 명사절이에요. 근데 관계대명사 위치나 뭐 예를 들면 who가 왔다면 우리가 얘처럼 헷갈릴 수 있는데, 다행히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왔죠. 자, 그럼 얘처럼 의문사 투부정사가 원래는 뒤 문장으로 와야 되는 애를 줄인 거거든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도 의문사 뒤에 뭐 주어 should 이런 표현을 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봐주시면 되고, 그러면 문장을 그냥 간소하게 동사구만 쓴 거니까 하는 역할은 동일하겠네요. 그쵸? 그럼 전치사의 역할은 뭐야? 수식이죠?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그냥 명사절이라 생각하시고, 관계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수식의 형용사 역할을 하는 형용사 구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셔야 하는데요. 자, 제가 그리고 이 전치사랑 관계사가 같이 올 때는 이 전치사 꼭 해석해 주셔야 한다. 선행사 잡아서 해석하셔야 해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이렇게 되는데, 객관적인 중립적인 표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립적인 표준에 의해서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아니면 뭐 표준 정도로만 보셔도 되는데, 그 표준에 의해서 어떤 변화의 장점들을 평가하기 위한 표준, 이런 게 수식되는 건데, 수식으로 연결하면 해석이 약간 연결하기 껄끄러우니까 그 표준에 의해서 변화의 장점들을 평가할 수 있다 정도로 그냥 연결해 가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여기 약간 낯선 표현이라서 전치사 플러스 투 부정사 이렇게도 쓰더라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즉 중립적 표준이 없는데 그 중립적 표준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변화의 장점이나 변화의 뭐 이유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설명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지금 앞에서부터 어떤 그 내용들을 쭉 이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를 읽으신 순간 멈춰서 여기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 왜일까? 우리 아까 빈칸 먼저 정리하고 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어쩌고저쩌고, 마찬가지로 이런 것 때문에 라고 하면서 제가 이 빈칸이 이유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지? 그리고 이 이유는 처음 나와? 아니, 앞에서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유로, 지금 빈칸이 이런 거니까 앞에 이유가 나왔고 그 이유와 얘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어야 돼요. 이해되심? 근데 우리가 지금 읽은 거에 뭐 나왔어요? 이유 나왔잖아요. 아이고 뭐야 이 새끼. 이유 나왔지?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멈춰서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시면서 요 부분이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 라는 것을 따져보셔야 한다는 거죠. 뒤에 문장을 읽으시면서. 이해되시죠? 이해되심? 네. 그래서 아까 여기 for 제가 전치사가 아니라 뒤 문장 올 때는 이유를 나타낸 접속사였고 여기가 이유 파트고 마찬가지로 앞에 같은 내용이 나왔을 것이다 라는 빈칸에서 정확하게 잡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빈칸은 이유다. 원인의 자리. 됐나요? 자, 앞에까지는 지금 혁명, 정치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들만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데 근데 그 역사를 구구절절 설명할 때 중립적 표준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진실된 주장은 존재하지 않은 채로 주장만 하고 있죠. 이게 이 내용이에요. 그지? 집중.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resulting 하면은 앞에 것이 낳는 이런 뜻이에요. 자, 앞에 그러니까 이 결과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 결과로 나타나는 지식의 총체는 자, body라는 거는 전체라고 제가 전체로 여러분이 의역하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요거 뒤에 채자 붙여서 해석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느낌이 안 와. 뭔 말이냐면 앞에 것으로 기인하는 지식체는 지식의 뭐 구성체는 이런 뜻인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 않니? 그냥 이것으로 나타나는 모든 지식들은 정도로 보시면 된다고. body는 몸통 전체란 뜻이에요. 뭔 말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바다 뭐 the body of oceans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바로 가장 가까운 서해 를 그렇게 표현했다면 우리 지도에 있는 여기 가까운 바다 말고 이 바다 여기 전반, 이 수역 전체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바디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은 지식체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셔도 되고 얘네들이 낳는 모든 전반의 지식들은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뭐 일반적 형태는 이런 정도요. 그리고 나서 보어가 와야 되는데 부사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서도 말입니다. 이 지식의 지식체는 어떻다? cumulative. 이거 좋나요? 퇴적하는, 축적하는 이런 뜻인데요. 안 줬어요? 이 단어. 안 줬음? 와, 그래? 근데 얘는 몰라도 돼. 혹시 이 단어 알아요? 알아? 몰라? 그치, 단어 어렵잖아. 진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기선 얘 몰라도 크게 무리 없거든. 그냥 모른다 해보자. 그래서 이 지식은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또 나오네요. since. 왜냐면 말이에요. 나오죠? 두 번째 근거가 등장하겠네요. What was previously known. 쭉쭉쭉쭉 가오면서 5월 또 나오지 않니? 여기. 자, 그래서 여기 왓덩어리 주어는 이렇게 잡을게요. 이전에 알려진 거 혹은 그저 믿어진 것들 중에 상당수는요. 그러니까 과거에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거 혹은 그냥 그게 맞대 라고 믿어왔던 이런 것들은 had to be excluded. 배제되어져야만 하기 때문이죠. 자, 과거에 믿어왔던 거 과거의 것은 뭐야? 혁명 이전의 것이죠. 고쳐야 하는 거, 다시 말해줘야 하는 거. 맞지? 이런 것들이 배제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즉, 올드 패러다임인 거예요. 어딨니? 이것들을 고쳐야 되는 거잖아. 다 뜯어 고쳐야 되는데 이것들이 배제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치?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겠네요. Without ever having been conclusive refute 하면 논쟁하다, 논박하다, 반박하다인데 결론적으로 말입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논박되어진 거죠. having pp니까 완전하게 논박이 되어지고 반박되어지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이거 맞을 수도 있는데 반박하지도 못했는데 배제되어져야 한대. 이해됐나요? 자, 그럼 몇 가지 정리해보면 혁명이 일어나면 그들의 주장이 이것이 옳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 그들만의 역사를 만들어야 하고 구 패러다임이나 이런 것들을 다 뜯어 고치는데 이때
이들은 반박, 논박을 하거나 혹은 어떠한 진정한 주장 이런 거를 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한대요. 됐죠? 근데 논박하거나 진정한 주장 없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완전히 객관적, 중립적 기준, 표준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 혁명 세력도 완전하게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설명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람들은요, 굉장히 그럴듯하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뭐에 대해서? 혁명적인 재구성에 대해서요. 근데 뭐에 대한 재구성? 과학의 혁명적 재구성에 대해서 굉장히 멋들어지게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근데 이 과학적 혁명의 재구성이라는 것은 뭘 겨냥하고 있냐면 진실을 향해 겨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과학에 이게 정설이라고 생각하고 새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진리야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가 나온 이유 알겠음? 앞에 건 누구 얘기하고 있어? 말 그대로 혁명, 정당,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마찬가지로 뒤부터는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새로운 과학의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과거의 저 패러다임을 완전 고쳐 쓰는 혁명적 수준의 과학적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게 진실을 겨냥해 가더라도 이들 역시도 멋들어지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얘네랑 정치랑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이것 때문이죠. 여기가 들어가야 되네요. 그럼 이유가 들어가야 되니까 어디가 들어가야 돼? 논박 못하고 진정한 주장이 없다? 이가 아니라 중립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게 불가능하다. 여기가 들어가야겠네요. 그치? 그러니까 이 부분이 for 뒤에 similarly 뒤에 이유로 채워져야겠네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 뒤에 보자. 마찬가지로 there can be no blank가 없어요. 거의 똑같이 생겼지. 그러니까 어디가 맞는 거야? 여기 부분이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근데 과학의 입장에서 라는 부분을 조금 신경 쓰면 됩니다. 맞아요? 자, 뒤에 건 더 안 읽었거든요. 우선 답 가보자. Official connection between science and policymaker. 정책을 만드는 정책 입안자와 과학자 사이에 공식적인 연결관계가 없기 때문에요. 지금 앞에 정치 얘기했고 뒤에 과학 얘기했으니까 합쳐서 정치 입안자와 과학자. 맞아요? 아니죠. 완전 무관하죠. 2번. impartial 아까 했죠? 공정한 공식이라는 건 없어요. 뭐에 대한? 과학의 어떤 입장에 대한 그러니까 새로운 과학적 패러다임을 평가하는 데에서 공정한 표준의 공식, 포뮬레이션 하면 공식, 방식, 방법 이런 거예요. 공정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맞아요? 거의 그대로 들어갔네. 그치? 그러면 2번 확신. 나머지 쳐내야죠. 완전하지 않은 용어 때문인데요. 어떤 재구성이라는 말을 규정하는 완전한 용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긴 또 말이야. 요거의 포인트도 아니고요. 4번. is process. 쉬운 과정이 없어서 그런 건데요. 새로운 과학의 이론을 배우기 위한 쉬운 과정이 없어서 너무 어려워서요. 네, 학습이 어려움 아니고요. 강력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에 대해서? 과학적 발전이 모두에게 이로울 거야 라는 강력한 믿음이 없어요. 누구에겐 해로울 수도 있으니까요. 입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라고 나왔는데 얘도 무관한 거죠. 사실상 무관한 거고 자, 5번이 나온 이유는 이 문장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 뭐 루저와 뭐 승리한다 사람 뭐 그것도 뭐 나오니 뭐 하나 더 나오지 않나? 승리자와 패배자 말고 또 나오는 거 있지 않니? 안 나오나? 아, 뭐 메리트 나오고 뭐 이런 거 나왔나? 이거 말고는 딱히 뭐 배제돼가지고 공정하고 막 이런 거 나오니까 뭐 찬반 또는 이익을 보는 사람 안 보는 사람 이런 수준에서 오답을 좀 낸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확실하게 2번인 거고 글을 읽다가 이거 여기서 이제 이런 유형을 가지고 여러분이 캐치해야 되는 거는 빈칸에 이유가 들어가는 거고 앞에 나온 이유와 같은 이유가 들어가야 한다라는 걸 분명하게 잡아놓으시다가 문장 읽다가 이유가 나오기 시작한다 하면 여기다
반응하시고 진짜 글의 맥락에 맞게 잘 읽어내셔야 한다는 점. 읽으면서 답의 근거가 바로바로 보일 수 있다는 점. 이런 거 잡으셔야 하는 거예요. 이게 빈칸의 가운데 있는 애들의 대놓고 있는 애들의 특징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해주셔야 해요. 자, 비슷한 것들을 좀 가보겠습니다. 몇 번을 갈 거냐면 잠깐만. 좀 쉬운 거부터 가볼까? 30번. 30번 가볼게요. 네, 30번은 조금 잠깐만. (30번은) 다 보지 않고 1번만 보겠습니다. 왜 여기서 이렇게 띄우면 낯설어 보이지? 자, 가봅시다. 빈칸에 있는 문장부터 좀 볼게요. 꽤 앞부분에 있기는 하지만 문장부터 보고 갈게요. 상황은요, 방해를 받습니다. 또는 파괴되어지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파괴가 되어지죠. or 아니면 이렇게 되면 파괴가 되어져요. 자, 그 말은 이 빈칸, 이 블랭크는 뭐 들어가야 돼? 이 상황이 앞에 있는 상황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는 상황에 조건이 들어가는 거네요. 자, 근데 앞서서 조건 하나가 나왔어. 조건 1, 두 번째 조건 1 아니면 2. 이 두 번째 조건을 채워 넣으래.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요까지 다 보고 나서 마침표 뒤에 우리가 눈이라는 게 정말 딱 정확하게 여기만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여기를 보시면 대충 이렇게가 이 정도는 보이지 않니? 그치? 그랬을 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지? 아연아 이만큼은 보이지? 네, 집중. 자, 요만큼 보이는데 왜 제가 여기를 동그라미 쳤을까? 조금 넓게 보이시는 분은 뭐 이 정도까지도 보일 수는 있겠지. 근데 여기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좁게 보자. 뭐 보이니? 뭐야? 제 힌트예요. 조건 써놓고 여기 왜 자꾸 얘기하지? 동그라미? 뭐야? 웬 보이잖아. 자, 왜는 뭐야? 뭐뭐 할 때라는 어떤 배경도 되지만 저희가 주제할 때 조건이 나올 때 if, when 이런 것들이 조건이고 조건 자체는 그냥 예시의 if와는 다르다. 조건 자체의 주제가 함축돼 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 바로 뒤에 when이 오거든? 뭐 예시일 수도 있잖아요, 쌤. 그리고 when이 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근데 조건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제가 여기는 조금 신경 써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도 이렇게 반응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조건 1, 조건 2, 조건 3. 이거나 조건 1, 뒤에 조건 2. 이렇게 다시 나열될 수도 있죠. 1리스트, 1리스트. 이해되셨죠? 자, 가보자 그러면. 자, 생물학적 건강은 다음의 상황에 의존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뒤에 것에 달려 있죠. 5에서 지구의 표면을 굉장히 풍요롭게 유지시키는 것에 생물학적 건강이 달려 있대요. 자, 그럼 여기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은요, 뭐에 그들의 어떤 건강이 달려 있냐면 지구 표면, 그러니까 지각의 어떤 풍부함 이런 것에 달려 있습니다. 뭐 의존합니다. 자, 휴머스라고 하면은 혹시 이해 줬나요? 줬어요? 부유물? 부유물과 미네랄들 사이에서의 풍부함이요. 근데 나 이 단어 몰라? 버려도 되지? 미네랄의 풍부함. 토양의 미네랄이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있죠. So, 네. 그 결과 말입니다. 그것은 건강한 식물과 동물의 삶에 토대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잡아보자. 내용 어디가 중요해? 생명체의 건강을 책임지는 지표면의 어떤 그 미네랄의 풍부함 이런 것들은 무엇이 되더라? 건강한 동식물의 삶의 토대가 되더라. 근데 이러한 상황이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다고요. 즉 미네랄이 풍부하지 않고 미네랄이 부족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들이 그 생명체들이 잘 살 수 없게 되는 건데
그건 뭐 때문이다? if 때문이고 if 때문이다. 됐나요? 자, 그럼 앞에 거 간다. 토양은 그것의 원재료를 잃게 될 때요. 그러니까 토양에 있는 여러 미네랄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죠. 혹은 부유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종의 다양성 자체나 아니면 그 숲 자체가 황폐해져서 막 다 죽는 거야. 너희들처럼. 고기가 하나씩 떨궈져서 사라지는 거야. 그럼 죽은 애가 사체가 돼야 되는데 살아있는 애가 없어. 그럼 죽어가는 애도 별로 없겠지. 계속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황폐해지겠죠. 그래서 원재료가 사라지는 거예요. 또는요. 이거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원재료가 사라지는 거 말고 다른 조건이 뒤에 나온다면 걔가 빈칸의 답이겠죠? 가보자. 사람이 말입니다. goes beneath the surface of earth. 지구의 표면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표면 아래로 막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두더지같이. 그리고 나서 drag out minerals. 미네랄을 캐내는 거죠. 자, 뭘 캐내니 우리 보통? 석탄 이런 거, 그치? 석유 이런 거 캐내죠. 혹은요 다른 화합물들을 막 캐내는 거예요. 근데 그 화합물은요 발전하지 않는 화합물입니다. 뭐로서 발전하지 않냐면 이 시스템의 한 일부로서 발전할 수 없는 화합물이에요. 자, 그럼 이 시스템은 뭐냐면 인간이 막 들어가서 뭘 패내거나 아니면 사체로 인해서 동물 누가 죽어간 부유물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화합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지구 안에 그 지각 안에 하나의 구성물로서 존재했고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는 걸 캐내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말한 이 여기 있지. 이 글 다 읽으면 힌트가 나오는데요. 어쨌든 저쨌든 요거 내신이라고 생각해보자. 이거에 해당하는 건 뭘까라고 하면 우리 화석연료, 석탄, 석유 이런 게 떠오르겠네요. 그지? 이런 거를 다 캐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너 그냥 남아있는 게 없게 되는 거지. 이럴 때 then problems follow. 그렇게 되면 문제가 뒤이어 발생합니다. 문제가 이어지게 되죠. 자, 그럼 이건 새로운 조건이네요. 그지 않니? 그지? 자, 그러면 사람이 땅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조건 자체는 1번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지? 그러면 2번의 조건이랑 같은 조건일 수 있겠네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 나열을 하는 거니까. 맞니?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글을 읽어가시면서 혹시 이것 말고 다른 조건이 또 나오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왔을걸요? 그 다음에 뭐 나오니? 예시 나올걸요? 그치? The mining of lead and cadmium are example of this. 어떤 납이라든가 카드뮴을 채굴하는 것이 이것의 사례일 것입니다. 그 다음 문장, 석유도 이러한 물질이 될 수 있죠. 자, 그럼 이것이 일반적 진술, 사례. 쭉쭉쭉쭉 내려가도 계속 그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뒤에 나오는 사람이 지구 표면으로 내려가가지고 뭔가 여러 화합물이라든가 미네랄을 끌어내오면 땅의 토양은 어떻게 된다? 황폐해질 것이고 동식물 살기 어렵죠. 조건 그대로 바로 뒷문장에서 끌어올려서 맞추시면 되는 거였던 거죠. 이해되시나요? 물론 다 읽어도 글 자체가 어렵지 않고 예시들이 계속 아주 자세하게 친절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꼼꼼히 막 다 읽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빈칸이나 이런 문제에서도 시간을 어느 정도 절약하고 그치? 어려운 데서 고민해야 하는 그런 식의 걸로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아리까리 할 때 정확한 답의 근거에 기초해서 확신 있게 풀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실 수능에서 가장 자신감 있게 여러분의 실력을 잘 발휘하는 건 한 문제 한 문제 풀어갈 때 확신 있는 문제가 착착착착 나가야 되거든. 얘도 아리까리 쟤도 아리까리 하면 이제 멘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가면 다들 자기 실력 발휘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왜 그런 거야? 모의고사 때는 멘탈이 별로 안 흔들리거든. 수능 가면 아리까리 하면 멘탈 막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얼마나 확신 있는 문제를 풀어낼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감과 느낌으로 풀지 마시고 근거를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럴 때 조건 같은 그냥 어떤 접속 부사만으로도 확신이 팍 들 수 있다는 유형입니다. 됐지? 자, 그럼 닦아보자. 몇 번? 미네랄을 끌어냈을 때요. 채취했을 때요. 이겠네. 5번? 5번. 자, 그럼 얘 빼고 그 채굴되어진 거 해보자. 나옴 안 나옴?
나옴 안 나옴? 하나도 안 나와? 그래. 그럼 얘는 갑자기 오염물질 얘기 나오는데? 그럼 이건 몇 번, 뭐, 3의 조건이야, 2의 조건이야? 미안. 이렇게 물어보면 뭔 말인지 모르겠다. 얘는 3의 조건이겠네? 그지? 그럼 새로운 2의 조건을 채우라는 거였잖아. 그럼 내가 읽은 거에 답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다른 조건 빨리 찾아야 되는 거지. 맞니? 자, 그러면 쭉쭉 읽어 갑시다. 얘의 근거 내어놓은 부분 있어요? 3의 조건? 음, 여기 나오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석유나 석탄을 채굴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그것은요, 식물에게 문제가 되는 것들을, 구성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은 양으로 제거되어진 이산화탄소의 함물이요. 근데 그것이 초래하는 아주 높은 수준의 이산화탄소의 함물은요, 종종 새로운 생명체들에게는 독성이 될 수 있죠. 라고 나오고 그들에게 그냥 우리가 석탄 빼고 석유 뺀 것 자체가 지구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걸 제거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제거된 것 그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체에게는 굉장히 독성이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요까지 내용을 추리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 그냥 저는 예시로 그냥 쓸게요. 우리가 석유를 채굴했어. 그 원재료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채굴되어진 것은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유독한 물질이 될 수 있고 이것은 당연히 건강한 생명체 건강한 우리 생물학적 건강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물로 쓸게요. 생물들의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 않죠. 가 되는 거죠. 그럼 독성이 될 수 있고 이들의 건강에 해롭다와 관련한 것이 2번의 조건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왔을 때 상당한 양의 오염물질이 지구 표면으로 도입되어졌을 때 그러니까 뭐니? 땅 밑에 묻혀 있어야 되는 게 끌어올라와졌을 때 오염물질은 얘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죠.까지 나온 거죠. 그래서 뭘로 5번을 고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문을 봤을 때는 답 자체가 굉장히 쉽게 나오는데 역시 선지 읽으니까 딱 하고 대놓고 나온 건 없어.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조금 더 읽으면서 이 조건이 낳는 문제. 자, 여기 관계사절이 역시 힌트였는데 이렇게 채굴된 것이 낳는 아주 상당히 많은 수준으로 제거된 탄소화합물이니까 엄청 많이 지각에서 지표면으로 올라오게 된 탄소화합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지구 온실가스 온실가스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해되심?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글을 조금 더 읽어서 살 붙여 결합시켜서 답 찾아야 했던 문제입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되게 쉬울 줄 알았는데 조금 더 읽었어야 되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이 글 안에서 결합시키기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갈게요.
먹고, 그치, 밥 잘 먹지? 민지 괜찮아? 어, 화장실 다녀오실 분은 화장실도 갔다 오고, 뭐 머리가 아프셔서 약이 필요하신 분은 약을 받아서 복용하시고, 어, 여기 무슨 뭐, 그 뭐냐, 그 조선시대의 감옥 뭐라고 하지? 무슨 청? 포도청? 미안해. 하여튼 거기 같아. 다들 막, 얘들아, 물 마시고 와. 민석, 민석이는 아픈 거지? 아픈 거라고 생각할게. 민서는 아픈 거 아니지? 졸린 거지, 지금. 아픈 거야? 아니야? 그럼 민서도 물 마시고 오고. 너네 밥 많이 먹고 와서 이러는 건 아니지? 이게 우리 저녁이 약간 걸려 있잖아, 그지? 이른 저녁 먹고 막 졸려하는 건 아니지? 음. 잠을 깨세요, 여러분아. 잠을 깨려는 노력은 자기 본인이 해야 되는 거고, 잠도 못 깨면서 공부하겠다고 하면 안 되지, 고3인데. 정신력이 결국. 오케이? 음. 제가 아까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학교 가면은 이제 힘들어서 어쩌냐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원래 계약하고 첫 주 한 2주까지 거의 적응한 돼 가지고 다 해롱해롱 시기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3 때 일찍 일어나고 공부도 하고 좀 체계적으로 사셨으니까 예전보다 몸은 힘들겠지만 적응 기간은 좀 덜 힘들 수 있거든요. 어, 근데 뭐 제가 지나가는 이걸 몇 번 했을 텐데 여러분아 고3은 시간이 너무 없거든? 쉬는 시간에도 공부해야 돼. 하루에 쉬는 시간이 6번 정도 있는데 6번마다 놀러 가고 매점 가고 화장실 갈 수는 없잖니? 그치? 화장실은 인간적으로 가야 되니까 한 절반 3번은 화장실도 가고 매점도 갔다 오고 친구랑 얘기도 좀 하고 인사도 오랜만에 해야 되니까 그런 거 하고 나머지 3번의 쉬는 시간은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아. 그 쪼개는 공부 그 10분, 10분, 10분이 쌓이면 하루만 쌓여도 30분이잖아? 이 시간에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아. 그래서 어떤 거를 해보시는 게 좋냐면, 뭐 학기 초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1학기 공부 쭉 하다가 보면 이제 언젠가는 이렇게 넘기는 문제집을 이렇게 푸게 되는 날이 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럴 때 아예 쉬는 시간용 문제집을 하나 정하세요. 쉬는 시간만에 풀어도 좀 한 2주나 이런 거에만 한 권씩 샥샥샥 날아갈 수 있거든? 여러분이 이제 기본 개념 수업을 쭉 듣고, 이제 막 문제 푸는 속도가 미친 속도로 붙을 때 있잖아. 그럴 때 이제 쉬는 시간용 문제집을 정하면 남들보다 몇 권은 더 풀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 공부량을 쉬는 시간 다 놀면서 공부하는 애가 따라올 수가 없잖니?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자투리 시간도 진짜 중요하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잠도 쫓아내시고 정신력을 좀 키우시고 이런 것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하셔야 해요, 여러분아. 그게 태도가 엄청 많은 것들을 결정할 거예요. 그게 결국은 의지력이고, 그리고 학기 초에는 뭐 넘기는 문제집 할 시즌은 아니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숙제를 쪼개서 하시거나, 뭐 수학 문제를 하나라도 풀겠다 하시거나, 아니면 뭐 그날 뭐 예를 들면 사탐을 했다, 또는 과탐 과목을 했다, 이런 건 쪼개 공부해야 되잖니? 학교에서 수업한 거를 빠르게 빨리 복습해가지고 중요한 것들을 확실하게 좀 중요한 것 위주로 이렇게 써머리를 간단하게 하시면 뭐 그런 것들이 방금 들은 거를 본인의 어떤 말로 써머리를 하시면 그러니까 막 이렇게 쓰란 얘기는 아니에요. 필요한 거 쓰는 거고 써머리를 다시 머릿속에서 내 말로 한번 바꿔보고 이런 과정이 진짜 차이를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을 진짜 잘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한테 뭐 우스갯소리로 막 너는 무서운 눈으로 날 쳐다보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결국 잠은 본인이 쫓으셔야 합니다. 네. 어쩌겠어요. 네. 그렇게 정신을 좀 차려주시고 깨려는 자식의만의 방법을 찾으세요. 제가 그래서 물 마시고 와라, 화장실 다녀와라 라는 것도 어떤 하나의 방법을 말씀드린 거고 뭐 진짜 너무너무 졸리면 양치라도 간단하게 하던가 뭐 이빨이 중요해 대학이 중요해 이빨이 중요해 대학이 중요해 물론 양치 뭐 오복이 오복이 치아라는데 그럼 양치 너무 박박박박 안 하면 되잖아, 그지? 약간의 그 부드러운 칫솔로 양치를 하거나 뭐 세수를 하시거나 뭐 등등등의 나름의 방법을 찾아보세요. 자, 우리 어디 갈 거냐면 39번 갈게요.
39번. 그 다음 제가 예전에 여러분한테 얘기했죠. 내가 이런 좋은 대학을 가다니 라는 마음이 들 수 있는 대학에 가려면 욕은 한 바가지 얻어먹을 줄 알아야 된다. 친구들의 교우 관계가 고3 때 파탄나야 좋은 대학 가거든. 뭔 말이냐면 친구가 와서 야 나 배고파 매점 가자. 그래 가지고 친구 화장실 같이 갈래? 가자 같이 가지고. 그럼 몇 시간 놀아야 되잖아. 막 친구가 와가지고 야 매점 가자라고 했는데 내가 너무 집중해가지고 그 말을 못 들은 거야. 그래서 미친놈 이러고 친구가 가거나 나쁜 새끼 이러고 친구가 가. 그러니까 이런 욕 먹어야 여러분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친구랑 싸워라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서운한 말을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할 수 있어. 그렇지 않니? 그치 나의 베프가 와가지고 매점 가자했는데 아 나 지금 이거 풀어야 되니까 못 가. 라고 하면 솔직히 미안하잖아요. 그쵸? 그 친구는 서운하고. 근데 이런 거 어떻게 견뎌내야 돼요, 여러분아. 또 친구가 같이 이제 제일 좋은 건 그거지. 친구랑 이 쉬는 시간에 이 사이클이 같아서 1, 2교시는 공부하고 뭐 3교시 때 같이 뭐 잠깐 화장실 가든 매점을 가든 와 이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사람이 사이클이 그렇게 같을 수가 없지 않니? 그치? 무슨 얘기 하는지 알죠? 여러분 좀 독하게 공부하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친놈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그런 것도 있는데 나중에 뭐 수학 들으시는 분은 수학쌤한테 뭐 수학쌤이 얘기하신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수학쌤이 고3 때 막 미친 사람처럼 막 공부하고 있는데 뒤에 애들이 하도 떠들어가지고 조용히 좀 해 그랬다가 욕을 바가지로 안 먹었다고. 여러분 그런 거 할 자신 있어? 쉬는 시간이야. 쉬는 시간에 내가 공부하는데 애들이 떠들어. 뒤돌아서 조용히 좀 해 시끄러워 공부하게 라고 할 수 있어 없어? 나 할 수 있다. 왜 유연할 수 그럼 욕 먹을 수 있어.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자세가 된 거지. 이거 아무나 못하거든. 그렇지 않니? 욕 먹겠지. 자, 근데 좀 그런 독한 마음 있어야 된다는 건데 독한 마음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야? 타고나기를 나쁜 기질을 다 갖고 나서? 이거 아니고 뭐야? 나의 계획이 되게 분명한데 나 지금 이때 이거 공부 안 하면 이 계획 못해. 그럼 이 시간을 내가 절박하게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되게 구체적 계획과 확실한 계획이 딱 있어야 되고 어떻게든 나는 오늘 이 계획을 다 차고 다 마무리한다. 그리고 잔다. 마음 편하게 잔다. 약간 이런. 근데 잠도 못 잘 만큼 무리한 계획 세우면 안 되겠지. 여러분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잠 너무 줄이지 말라고. 우리는 긴 호흡 갈 거니까 푹 자고 낮에 말똥말똥 해라. 낮에 막 이렇게 비몽사몽하고 계속 자는 거보다는 밤에 그냥 푹 자는 게 좋은데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 있거든? 자는 시간을 되게 아까워하고 나 이거 이렇게 많이 자도 되나? 약간 자는 거 쪼개서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밤에 자는 거는 되게 불안해하는데 낮에 조는 거는 되게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나 너무 피곤하니까 막 이러면서 잔단 말이야. 얘들아 밤에 자. 낮에 졸고 있으면 불안해야 돼. 내가 이렇게 지금 졸고 있다니. 무슨 말인지 알지? 밤에 푹 자야 돼. 푹 자야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이 낮 동안 공부한 걸 잘 저장한단 말이야. 푹 못 자면 낮에 열심히 공부한 게 다 날아가면 그거 웬 악순환이야. 그지? 공부할 때 공부하고 잘 때 자고 잘 먹고 비타민도 잘 챙겨 드시고 엄마한테 엄마 집에 비타민이 없어? 비타민 사달라고 하고 비타민 챙겨 드세요 여러분아. 고3은 체력 관리도 해야 돼. 그리고 밥 안 먹고 비타민 먹으면 안 돼. 속 쓰려. 밥 잘 챙겨 드시고 밥 먹는 거 소홀히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치? 밥도 잘 챙겨 먹고 계속 얘기하지만 급식 맛없어도 다 먹고 그래? 물론 급식 말고 딴 걸로 먹을 수 있으면 안 먹어도 되는데 밥 잘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39번도 빠르게 가야겠다. 자, 39번에 빈칸 있는 부분 같이 볼게요. 자, 빈칸 있는 부분부터 빠르게 보면 자, 이제 말입니다. It is true that. 그것은 그것도 맞는 말이죠. 자, 이제는 이게 맞는 말이래. 그럼 이게 뭐야? 빈칸의 가운데 있지만 주제겠네요. 대부분의 세상의 음악적 문화에서, 그러니까 대부분 세상의 어떤 음악에 관련해서 말입니다. 피치는 이런 겁니다. 자, 음악과 관련해 피치는 뭐예요? 음의 높이인 거죠. 자, 음악 관련한 거 진짜 많이 나오지 않니? 그치? 자, 지금 오늘날 음악에서 높이라는 것은 이러한 속성이 있는데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장이 그러나 말이에요. 이것은요.
is a generalized about music. 음악에 대해서 일반화죠. 라고 반박하고 있네. 자, 그럼 대부분의 문화에서 높이는 이거야 라는 건 맞는 말이야. 그치? 근데 이것은 뭐다? 너무 과도한 일반화 아니겠냐? 뭐 과도한이란 말은 없지만 그러나 이것은 좀 음악 자체에 대해서 일반적 표현이죠. 그리고 그것은 not a definition. 그 음악에 대한 또는 높이에 대한 정의, 정확하게 맞는 정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왜냐면요. 그것은요. preferred counter example. 어떤 그 예시, 그러니까 반박할 수 있는 발레에 바로 직접적으로 도달하기 좋으니까요. 즉 정의가 아니라 일반적 진술이니까 일반적이라는 건 구체적 사례에선 다 반박당하죠. 아주 쉽게 발레가 나오지 않겠냐? 라고 나왔네요. 자, 그럼 뒤에 예시가 나오겠네요. 이 예시는 뭐야? 얘의 발레네. 그러니까 예시와 반대되는 내용으로 들어가 줘야겠네요. 맞아요? 자, 그리고 앞에는 뭔 내용이 나와야 돼? 당근 이 앞에 블랭크를 뒷받침해 줄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 39번 자체가 그렇게 까다로운 글은 아니었거든요. 자, 그럼 39번 앞부분을 여러분이 좀 풀어서 만약에 표시를 해 놓으신 분이 있다면 그 표식을 가지고 가서 보시면 여기가 보일 텐데 누가 여기서도 또 음악학자가 나와요. 나오면서 그가 이런 말을 했대. 자, 인용구간 주제니까 여기만 보자. 음악의 소리들은요. 다음에 의해서 구분되어질 수 있는데요. 뭐에 의해 뭐랑 뭐를 구분할 수 있냐면 자연의 소리와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즉 음악에서의 소리와 자연의 소리는 구분될 수 있어.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지. 근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해서 구분될 수 있는데 음악의 소리라는 것은 고정된 음역대, 높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그렇죠. 자, 그럼 음악의 소리는 고정된 음이 있고요. 그 높이가 있고요. 자연의 소리는 변칙되어지고 바뀐다는 얘기네요. 자, 반면에 말입니다. 사실 모든 자연의 소리는 지속적인 플럭추에이팅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죠. 자, 플럭추에이팅 안 좋지. 자, 이 단어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텐데 변동하는, 바뀌는 이란 뜻이죠. 자, 얘 몰라도 돼. 사실상. 알고 계시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당근 반면에 자연의 소리니까 고정 반대. 여기서 플럭추에이팅 프리퀀시즈는 바뀌는 거구나. 파악되고 앞에서는 피치스라는 표현을 썼지만 주파수라는 표현으로 썼죠. 주파수는 음역대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같은 의미지만 다 다른 단어로 사용이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음악은 뭡니까? 음악은요. 정확한 음악의 특징을 규정하는 것 안에는 음악이라는 정의에서는 고정된 피치. 이것이 그 음악에 대한 특성의 정의 중에 있습니다니까 음악의 정의의 하나의 요소로 고정음이라는 특징이 있지. 하지만 이것은 정의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일반적 진술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음악 소리라는 걸 정의할 땐 고정음 말고도 다른 어떤 요소들이 결합될 때에만 정확하게 규정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일 것 같네. 근데 어쨌든 오늘날 음악에서 음악은 어떤 속성이 있는가? 를 넣으라는 거니까 당연히 이거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이것은 발레에 의해서 반박당할 거니까 이 발레에서의 반대 내용이 들어가야 해요. 그럼 그냥 고정음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 그리고 답을 가자. 답이 2번인데 2번 볼게요. 나도니 텍스트 고정될 뿐만 아니라 고정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은요. 1년에 그 세분화되어진 1년의 음악으로 구성되어집니다. 라고 돼 있는데 앞에까지는 얘를 얘기했거든요. 그치? 그럼 또 이야기를 합니까? 이 글에서? 앞부분에서? 나와요? 안 나오지. 그럼 뒷부분은 나오나요? 뒷부분에 나와요? 안 나오지 않아? 1번 음악은 어떻대? 계속해서 바뀐대. 그지? 그래서 어떤 특정한 그 음악이 구성되어진다라는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산조의 음악은 끊임없이 변동을 하던데요. 높이는?
그래서 금방 반박되어져요. 그래서 고정음이라는 건 하나의 정의 요소에서 들어갈 수 없죠. 이렇게만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연속적으로 구별되어지는 음악입니다라는 말이 여긴 없는데 차라리 이 뒷부분, 아이고 미안. 여기의 뒷부분, 여기 부분은 여기 뒷부분 요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앞부분에서도 그럼 그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전혀 언급이 없죠. 그치? 그래서 여러분이 되게 헷갈리게 나올 수 있는데 음악의 정의에서 음악 높이는 정의되어진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들어가니까 반드시 그게 언급된 2번으로만 좁혀질 거고요. 나머지는 다 언급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럼 이 뒷부분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1의 요소도 있고 그냥 2의 요소도 있다라고 하면서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 걸 넣었다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다만 뒷부분에서 변동되어진다는 것에 대한 음악의 특징을 서술합니까? 당연히 1의 요소가 반박되고 1 플러스 2니까 이 주장 자체는 반박되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나돈니 버도쏘니까 1, 2 두 개가 음악의 정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선지가 조금 어렵게 나오기는 했죠. 네, 수능에 나온 거네요. 네. 그러나 여러분이 나머지 쳐내고 이 부분이 확실하게 잡히시면 확신을 갖고 가야 되죠. 그래서 좀 확신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 저는 강조하려고 했던 건 구체적인 답의 근거 안에 글의 논리 구조 안에 있고 주제라 하더라도 발레를 통해서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바로 앞에 문장을 통해서도 정보들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 주제와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답의 근거를 분명히 하시는 방식으로 문제를 꼭 푸셔야 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풀어주시길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우리 클리닉 갈게요.